대한민국 육군 포병은 K9 자주포라는 세계 최고의 명품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전방에서는 궤도형 자주포인 K9이 제격이지만 잘 닦인 도로망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후방 지역이나 해안 방어 임무에는 더 빠르고 가벼운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동성이 뛰어난 차륜형 자주포가 각광받으면서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포병 무기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K9의 강력한 화력에 트럭의 기동성을 더한 한국형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세자르나 스웨덴의 아처와 경쟁하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 대한민국 차륜형 자주포의 매력과 전략적 가치를 45분에 걸쳐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먼저 차륜형 자주포가 왜 필요한지 궤도형 자주포와의 차이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K9 같은 궤도형 자주포는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방어력이 좋지만 무겁고 기름을 많이 먹으며 도로 주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바퀴 달린 트럭 차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도로를 질주할 수 있고 연비가 좋아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전쟁이 나면 전방으로 신속하게 증원군을 보내내거나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했을 때 빠르게 이동하여 화력을 지원하는 데에는 차륜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고속도로와 국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의 전략적 기동성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차륜형 자주포는 국산 155mm 포신을 8륜 구동 전술 트럭에 탑재한 형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K9A2 기술을 응용한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경쟁 모델인 프랑스의 세자르는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들어 날라야 해서 힘들고 발사 속도가 느리지만 한국형은 로봇팔이 알아서 포탄과 장약을 장전해줍니다. 덕분에 승무원 수는 3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발사 속도는 분당 6발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화력 투사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도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표적을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어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슈덴스쿠트 능력 또한 발군입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1분 안에 멈춰서 포를 쏘고 마지막 포탄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시 1분 안에 짐을 싸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적이 레이더로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반격탄을 날렸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치고 빠지기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차체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차체를 개량하거나 수출형 모델의 경우 구매국이 원하는 트럭에 포탄만 얹어줄 수도 있어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현지 생산을 원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수송기에 실어서 공수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만들 수 있어 해외 파병이나 도서지역 방어에도 유용합니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서해 5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해안포 도발 시 신속하게 진지를 변경하며 정밀 타격으로 응징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궤도형 자주포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부품 수가 적어 생산 단가가 낮고 타이어 교체 등 유지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루마니아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차륜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K9에 이어 또 하나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현재 운용 중인 KH, 모참 바이무이친 견인포를 차륜형 자주포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포는 방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병사들이 힘을 써야 해서 생존성이 낮고 현대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도입되면 우리 포병 전력의 기동화율은 100%에 가까워질 것이며 병력 감축 시대에도 화력 공백 없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등 단방산 기업들도 기존 105mm 견인포를 트럭에 얹은 K105A1 풍익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전력화한 경험이 있어 기술적 기반은 탄탄합니다. K105A1은 이미 전방 보병 사단에 배치되어 박격포보다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으로 보병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mm 차륜형 자주포는 이보다 더 강력한 화력으로 군단급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거리 연장탄이나 램제트 포탄과의 결합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스마트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적전차를 정밀 타격하거나 적의 지휘소를 외과 수술하듯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자주포가 적의 측면이나 후방으로 우회하여 장거리 포탄을 날린다면 적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포탄 세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차륜형 자주포는 단순한 염가형 무기가 아니라 궤도형 자주포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무기 체계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K9이 명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한국형 차륜형 자주포 역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걸작으로 인정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소와 시험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대한민국 포병은 세계 최강의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 과정과 수출 소식을 끝까지 추적하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기동화 혁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화력 강국으로 만드는 튼튼한 바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과 무인 전투기 편대의 비전에 대한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의 미래 발전 가능성 중 하나는 원격 무인 운용입니다. 위험한 최전방 지역에는 승무원 없이 원격 조종이나 자율주행으로 이동하여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자주포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의 무인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륜형 자주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연비를 더욱 높이고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이는 연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다가와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리고 사라지는 유령 포병 부대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 지상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바퀴 달린 대포가 전 세계의 도로와 평원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우리 방산 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주파 능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나 독립 현가 장치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를 사용하여 타이어가 터져도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할 수 있어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궤도형과 차륜형, 유인과 무인,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화력 체계를 구축하여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통 방어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